어우, 저거 재밌겠네. 사장님, 저도 뽑기 하나 주세요. 어?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사장님, 요거 하나 얼마예요? 얼마 드리면 돼? 네가 한 물고기는 140만 원, 별 모양은 100만 원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찍게 되네요. 일단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난 1월 30일이었죠. 제가 갤럭시 S21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사실 이게 발열 영상과 관련된 거는 일부분이었는데 다른 거 앞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칭찬했던 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여기서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카메라 꺼짐 이슈만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에 그 카메라 꺼짐 이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는 이상이 없다, 이런 댓글들도 올라왔었고요. 또 저처럼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본인이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메일, 개인 메일 표시된 거 있잖아요. 거길로도 연락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요, 충전 중에 굉장히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표면 온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한 45도에서 47도까지 나오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카메라 쪽 발열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통화를 할 때 발열로 인해서 중간에 끊긴다,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뽑은 건 아닌데 전부 다 발열 관련된 얘기밖에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구현해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영상통화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두에 두고 구매에 참고를 하셔라,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지난번 영상의 후속 영상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발열로 인한 카메라 종료 관련 이슈 부분만요, 제가 센터에서 조치받은 썰과 그거 이외의 몇 가지 특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로 한번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제 간략한 생각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본인의 갤럭시 S21 시리즈는 괜찮다, 발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카메라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불량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들로 만든 영상은 좀 내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급하게 서비스 센터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이틀 뒤에요, 2월 2일날 방문을 했어요. 제가 원래 요거와 관련된 영상도 좀 찍어놓고 거기다가 녹취 기록도 좀 있었는데 혹시나 제가 간 센터와 엔지니어 분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요 정보는 비공개로 말씀을 드린 점을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 지금까지요, 삼성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말썽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은 조금 받기는 받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한 번도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서비스 센터를 처음 찾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봤는데요, 제 기기에 대한 정보, 로그들이 전부 다 남아있더군요. 이 과정에서 온도가 치솟았던 로그 그래프 등도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측정한 데이터 값으로는 표면 온도로 측정을 해서 그런지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9도에서 50도 사이, S21 같은 경우에는 51도에서 52도까지도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로그상에는 48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페일 기준이 50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 기준으로는 48도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온도를 넘어서 49도, 50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 센터에서는 불량이 아닌 정상 제품으로 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지난 영상에 쓰였던 저의 제품은 전부 다 뭐다? 맞습니다. 정상 제품이라는 거죠. 차라리 불량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이 대목을 비추어 봤을 때 뭐랄까, 이건 빼박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계 온도를 갖다가 상당히 높게 맞춰놓은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왜 그랬니 삼성? 차라리 그냥 성능 말고 얼굴로만 밀었어도 참 많이 팔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하지만 이게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행이었었던 점이라면요, 저는 불량이 아닌데도 14일 내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요, 엔지니어 분께서 설명을 해주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제 제가 센터 방문 당시에요,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 뇌피셜을 좀 맞춰보자면, 첫 번째, 일단 센터 내에서도 그리고 삼성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않은 증상이었다는 점. 둘째는 제가 그 증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많았겠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이 일단 AS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혹시 모르겠는데 제 젠틀한 모습에 엔지니어님께서 감흥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전 방문한 당일날요, 증상이 조금 더 심했던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대해서 카메라의 꺼짐 증상으로요 14일 내에 불량 판정서를 끊어주셨고요. 받은 다음에 요걸 이제 교환을 할까 반품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S21만 놔두고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요 두 대 모두 제가 실사용 목적으로 샀던 터라 액세서리도 지금처럼 6만원어치나 질러가지고요 조금 액세서리가 아깝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사전 예약으로 샀기 때문에 사전 예약 카드 할인, 거기다 사은품까지 토해내야 되고, 게다가 또 요게 바꾸면은 저한테도 뽑기가 제대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 뇌가 괜찮아지면 또 사면 되지 뭐, 당장은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요, 한 2분 만인가요 바로 반품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뒤로는요 갤럭시 S21 가지고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진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에는 쓸데없는 데이터가 돼버렸었던 두 개의 그래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그래프는요 갤럭시 S21 울트라 제품의 동영상 촬영 가능 시간을 표로 체크해놓은 데이터 값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체크를 안 해놓은 회차도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모았으면은 30회가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데이터로 남긴 거는 28회만 있어서 요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뭐 그래프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쵸? 저도 그래서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 탭에 한번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의견처럼 절대 이건 루틴이 없는 것 같다, 요건 그냥 복불복인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연달아서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래프는요 2월 5일 카메라 안정화 업데이트 전 갤럭시 S21으로 동영상 촬영 가능 시간을 체크한 그래프예요. 15회차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역시 이 그래프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최대 러닝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울트라보다는 조금 오래 간다? 그거 이외에는요 뭐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짓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마음의 한켠이 꺼림칙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약간 처리 안 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추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래프가요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충분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었던 변인 통제 때문이었어요. 아니, 충분했는데 충분하지 않으는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녀석들을 테스트를 할 때 통제를 했었던 테스트 베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동일 실온 24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 두 번째는요 20분 정도 충분히 식힌 뒤 테스트를 시작할 것. 세 번째는요 백그라운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사실 변인 통제가 충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요 변인 통제가 얘네들한테는 부족했던 겁니다. 무슨 우리 와이프처럼 이게 갈대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이렇게 민감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요거 말실수 편집해줘. 오케이?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민감하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스트를 한 번 할 때마다요 요거를 이제 재부팅을 해가지고 다시 킨 다음에 비행기 모드 다시 돌렸다가 가만히 놔뒀다가 이렇게 온도 찍어보면서 온도가 최적화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행기 모드에서 셀룰러로 돌린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기기 컨디션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거치 상태도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거나 던져놓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요 각도, 얘는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뜨려서 요 자리, 손에 파지는 요렇게, 짐벌에 걸을 때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테스트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예민하죠. 아무튼 간에요, 제가 그냥 보내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요거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건진 데이터입니다. 여기서요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로 기기를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레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의 시점 기준으로 기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러닝 타임이 변화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부터의 테스트는요 이미 제가 이제 울트라 버전은 반품을 한 상태에서 S21
21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결과값은 전부 다 갤럭시 S21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횟수는요, 각 온도마다 5회씩 측정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센서 온도 기준을 갖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면 온도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총 3분류 26도, 36도, 그리고 42도입니다. 온도는 왜 이 온도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 녀석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는 24도 실온 기준으로 최대 온도가 낮을 때의 기준치가 표면 온도가 26도, 웹툰 정도 볼 때의 온도가 30에서 32도 정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혹은 저사양 게임을 할 때는요, 약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찍히고요. 게임 플레이 시에는 42도에서 45도, 그리고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은 49도 정도가 찍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할 때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던 중간에 녹화를 시작을 할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 기준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10도씩 딱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원래는요, 제가 26도, 36도, 46도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마지막에 46도 기준을 42도로 내려서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걸 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잠시 후에 2월 5일 업데이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결과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요, 5회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표본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널뛰는 그래프가 있긴 하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그래프 중에 빨간색이 기기온도 26도에서 녹화를 시작을 했을 때 러닝 타임, 파란색이 기기온도 36도에서 녹화를 시작을 했을 때 러닝 타임, 초록색은 기기온도가 42도일 때 녹화를 시작을 했을 때 러닝 타임입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점선이요, 그 평균치를 선으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이제 실사용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실내 24도 기준으로 뒀을 때 러닝 타임이 최대 47분대에서 33분 정도까지가 찍히는 거고요. 유튜브를 한 30분 정도 보고 계시다가 영상을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러닝 타임이 최대 41분에서 19분까지, 마지막으로 게임을 30분 정도 즐기시다가 바로 영상 촬영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최대 30분에서 11분까지로 러닝 타임이 짧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촬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상황은 실내 온도 24.5도 기준이고요. 기계의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36도 기준에서 맞춘 상태에서 각각 손으로 파지, 책상 바닥에 거치, 마지막으로 짐벌에 사이드 하우징만 거치를 해서 거치 방법에 따른 온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책상에 놓고 측정을 할 때 2회차에서 눈에 띄게끔 좀 잘 나온 부분을 제외를 하면요, 일단 손으로 파지할 때의 상태보다는 러닝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게 눈에 띄시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하게도요, 딱 사이드만 잡히고 후면이 공중 부양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후면을 밀착시키고 한 테스트 결과 값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오래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실험이고 굉장히 특이한 결과죠. 그런데 제가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 시발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원래는요, 제가 앞선 테스트들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느냐, 자,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동영상 촬영을 눌러놓고요,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바닥에 걸쳐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제품을 불량으로 반품을 받거나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동영상으로 남긴 것들을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실제 동영상 촬영 과정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치할 거를 이렇게 두리번 찾다가 딱 보인 게 뭐냐? 바로 이 짐벌입니다. 짐벌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고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양새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다 딱 거치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치를 하니까 갑자기 30분 나오던 애가 5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면이 접촉이 됐을 때 혹은 거치 방법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를 딱 보신 다음에 이건 무슨 테스트지? 이거에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해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오피셜 정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뇌피셜로 간단하게 추론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열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후면부죠. 그쵸? 그런데 후면부에 이 바닥이 접촉돼 있을 때 그리고 손이 접촉돼 있을 때,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죠. 열 전도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거랑 완벽하게 이 사이드만 이렇게 딱 거치된 상태에서 24도라는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돼 있을 때랑 어떤 게 더 쿨링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미세하게 공기 중에
태풍에 이렇게 노출돼 있을 때가 훨씬 더 쿨링상 유리하겠죠. 24도가 계속 접촉을 하는 거랑 36.5도가 접촉을 하는 거랑은 다를 거니까요. 이런 정도로 그런 차이가 발생돼?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열, 전도율, 쿨링 이런 얘기들 하니까 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잠깐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요, 제품을 만들 때는 동작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출시 전에요, 눈밭 같은 데에서 하드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드하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서 그 차가 굴러다녀도 유지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마냥 똑같이 휴대폰에 있어서도요, 요 휴대폰이 사용될 만한 온도 그리고 환경에서 기기의 퍼포먼스가 어떤 온도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기기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동작 온도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갤럭시 S21 시리즈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부터 4K 60프레임은 20분 이런 식으로 녹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더 덥거나 춥거나 한 환경에서 자연적인 쿨링이 될 수 있도록 퍼포먼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기기를 처음에 동영상을 킬 때의 초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실내 온도 24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돼서 결국에는 뻗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품마다 수율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적되는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도 기준에서는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용량만 받쳐주면 꺼지지 않는 제품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테스트에 활용했었던 제 제품이 온도 기준에서는 불량이 아닌 정상 제품으로 판명을 받았었던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뽑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금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뽑기에 굉장히 능통하지 못한 손을 가지고 있어서 똥손으로 뽑기를 진행을 했다. 저랑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뽑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을 좀 덜 받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공손하게 다뤄야지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2월 5일날 업데이트된 거, 카메라 안정화 업데이트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원래는요, 이 2월 5일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카메라 종료 이슈는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었던 제 데이터 중에서요, 동영상 버튼을 누를 때의 파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트 온도에 따른 러닝 타임이요, 사실 2월 5일 업데이트 이후에 제가 테스트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온도가 치솟아서 카메라 앱이 종료되는 이슈, 이게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감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러닝 타임이 특별히 길어졌다, 그런 느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카메라를 이용을 하면서 카메라 앱에서 분명히 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기기 스타트 온도 기준에 따른 러닝 타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전에는 표면 온도 기준으로 45도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카메라 앱이 분명히 켜졌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표면 온도 기준 42도 미만일 때만 카메라 앱이 재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뇌피셜로 요거를 살짝 이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표면 온도가 42도 정도 찍혔으니까 센서 온도 기준으로는 한 40도 이하 혹은 미만일 때만 카메라가 동작이 되게끔 변경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점을 잡은 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만약 이게 이제 임시적인 조치이고 이후에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메라 앱 종료 이슈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납득이 가는 해결책인데, 만약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 치고 이런 식의 업데이트를 내놨다라고 한다면 뭐 이유에 어찌 됐건 삼성 측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처음 누를 때 그 당시에 기기 온도에 따라서 러닝 타이밍이 굉장히 길거나 짧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삼성? 왜요? 아니에요? 많이 컸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테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문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도 앱에 불과하기는 해요. 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드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발열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진 개발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요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최적화가 끝난 상태가 이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게다가 2월 5일 기대했던 업데이트마저 이게 뭐 업데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획기적인 변화가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했어요. 플러스 만약에 지금 이 획기적인 변곡점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기가 고온에 노출되는 이런 시기들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름의 야외 특히 최근에는 거의 뭐 불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이랑은 아마 상황이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요. 제 환경은 겨울에 실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름에 야외에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 영상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건 제가 극히 일부의 제품을 가지고 극히 제한적인 숫자로 테스트를 했을 때의 결과치입니다. 거기다가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느낌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뽑기에 능통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뽑기 전에 주의사항 그리고 뽑은 다음에 내 거는 괜찮구나 라는 정도의 청심한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제기를 했었던 갤럭시 S21 시리즈의 발열과 이로 인해서 카메라 앱이 종료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요, 저는 이 현상 때문에 전부 다 갤럭시를 다시 반품으로 떠나보내게 됐는데요. 사실 사진 찍을 때 카메라 품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결말이 내심 아쉽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액세서리들을 보니까요, 더더욱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덕분에요, 카메라 관련돼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도 그냥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갈아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진하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 줄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생각을 하면은 제품은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AS 하나는 오지고 지리더라. 삼성. 고마워요, 엔지니어님.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